네, 안녕하세요. 김덕기입니다. 음, 요번 주 다룰 내용은 여러분들 주교재 5장 내용입니다. 4장까지는 확률 관련돼서 이제 간단한 내용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실습 두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초 통계 파트에서는 많이 쓰는 프로그램 분석 방법들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룰 5장 내용은 여러분들 주교재의 5장과 6장 내용은 확률 분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많이 쓰는 확률 분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적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양적 자료는 카운터블한 이산형 자료, 그다음에 언카운터블한 연속형 자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 5장에서는 어, 카운터블한 카운터블한 데이터와 언카운터블한 데이터들, 즉 양적 자료의 확률 분포의 기본 특징들,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중심 경향의 평균, 그다음에 삼포 경향의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개념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이해하는 거,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확률 분포 관련해서는 통계학에서 대단히 많은 확률 분포들이 있어요. 5장에서는 확률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통계학의 확률 분포 몇 가지 중요한 분포들을 6장에서 다룹니다. 예. 참고로 확률 분포 관련해서는 양적 자료의 확률 분포는 한 6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껏해 한 6개, 많아야 7개 정도의 이론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현장 중심에서 또 많이 쓰는 확률 분포를 좀 다루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5장 확률 분포와 기대값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가 잡혀 있고, 일단 확률 분포를 이해하기 전에 강의 노트 2페이지에 확률 분포를 정리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많이 빈번하게 쓰는 용어니까 이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 변수가 뭐냐? 첫 번째,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어로 보통 랜덤 베어리어블이라고 합니다. 랜덤 베어리어블. 말 그대로 확률 변수. 확률 변수를 이렇게 정의해요.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 이렇게 정의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변수를 정의하기 전에 4장에서 확률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험이 확률 실험이어야 된다는 거. 예. 확률적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각각의 사건들을, 확률 실험의 결과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죠? 예, 표본 공간. 그래서 표본 공간이 정의되면 그 표본 공간의 각 사건들, 각 원소들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의 역할로 확률 변수라는 것을 정의해 줍니다. 요 확률 변수 정의 예를 가지고 하나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컴퓨터 공장에서 생산한 2대의 제품에 대한 불량품 여부를 판정하는 실험을 한다. 양품인지 불량품인지를 판정하는 실험이니까 이거는 양품이 몇 개 나왔다, 불량품이 몇 개 나왔다, 카운터 가능한 자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밑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그래요. 확률 변수 중에서도 카운터블한 데이터가 얻어지는 경우에는 이산형 확률 변수, 또는 언카운터블한 데이터가 확률 실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경우에는 연속형 확률 변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에는 주로 양적 자료를 확률 변수로 정의하고,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양적 자료를 이산형 또는 연속형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카운터블한 이산형 자료의 확률 실험이면 이산형 확률 변수, discrete random variable,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uncountable한 실험 결과의 사건을 확률 변수로 정의할 때는 연속형 확률 변수, 즉 continuous random variable.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공장에서 생산한 두 대의 제품에 대해 불량품 여부를 판정하는 실험. 이 실험에서 초점을 맞춘 거는 양품보다는 불량품 여부예요. 불량품이 몇 개 나오느냐. 그래서 불량품 여부가 관심사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표본 공간을 정의하기 위해서 알파벳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불량품을 디펙트라고 합니다. 그죠? 디펙트. 그래서 D, 불량품을 D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양품은 노멀, 정상적인 제품. 그래서 N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품과 양품을 D와 N으로 정의한다면 표본 공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본 공간 S는 보통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알파벳 대문자 S로 표현합니다. 그럼 표본 공간 S는 두 개의 제품을 조사했으니까 둘 다 불량품일 수 있죠. 그래서 D 가능한 사건들, 그죠? 이런 두 제품을 조사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조합들을 다 모아놓은 거. 이게 표본 공간이죠. 네. 그래서 표본 공간은 DD, DN, ND, NN 이렇게 해서 네 가지밖에 없죠. 하나 제품 양품 불량품 할 때 두 가지로 판정하니까 두 개 제품이니까 2의 제곱. 그래서 네 가지로 가능한 조합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세 가지 제품을 조사했다면 2의 3승. 그죠? 양품 불량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두 가지. 그죠? 그중에 이제 세 가지 제품이면 2의 3승. 8가지가 표본 공간이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조합으로. 그래서 표본 공간이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가 되고, 이때 이제 확률 변수를 정의합니다. 이제 확률 변수 X. 보통 확률 변수는 알파벳 대문자로 보통 정의해요. 그래서 large X 또는 large Y, large Z 이런 식으로 알파벳 대문자로서 기호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보통 실수값, 확률 변수의 어떤 실수값을 보통 알파벳 소문자 small x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mall x 또는 small y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률 변수는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한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은 small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 정의, 확률 변수 정의. 이때 확률 변수 x는 우리가 서술적으로 표현한다면 알파벳 대문자 large x로 정했는데, 서술적으로 표현한다면 확률 실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불량품의 개수 이거겠죠. 불량품 여부에 관심 있는 실험이니까. 그래서 이때 확률 변수는 알파벳 대문자 x로 표현했고, 서술적으로 표현하면 불량품 개수, 실험의 결과의 불량품 개수. 이게 이제 확률 변수 x의 서술적 표현이겠죠. 네. 그러면 확률 실험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표본 공간에 각 원소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함수다.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위에 정의해서. 그런지 보자고요. 그럼 표본 공간의 각 원소, 첫 번째 원소 볼까요? 표본 공간의 DD 둘 다 불량품이 나왔다. 그러면 확률 변수를 취해보죠. 확률 변수 X는 XDD는 불량품 개수니까 불량품이 둘 다 불량품이니까 DD, 디펙트.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취하면 이렇게 실수값 2라고 이렇게 대응시켜 주는 거죠. 숫자로서. 그러니까 사건의 실수, 숫자로 사건의 숫자, 실수값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역할을 하죠. X라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정했을 때. 이게 양품으로 정했으면 XDD는 제로가 되겠죠. 뭐. 그죠? 예. 불량품만 두 개 나왔다면. 근데 여기에서는 확률 변수를 불량품 개수라고 이렇게 서술해 준다면 XDD는 2가 되겠고, 두 번째 표본 공간의 두 번째 DN 또는 ND의 경우는 불량품이 하나죠. 하나인 경우니까 확률 변수 X를 취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표본 공간의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원소의 확률 변수를 취해주면 large X를 취해주면 1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NN에 대해서 확률 변수 X를 취해주면 0이 되겠죠. 노말 둘 다 양품이 나왔으면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0으로서 이렇게 실수값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요 정의대로 그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표본 공간에 네 가지 사건이 있죠. 두 제품 불량품 판정하는 실험.
그래서 네 개의 각 원소들, 표본 공간의 각 사건들 원소들의 확률 변수를 취했더니 각각 실수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죠. 2, 1, 0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 그죠? 사건들의 2, 1, 0이라고 하는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확률 변수의 정의를 이제 알았으니까 표본 공간과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0, 1,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때 확률 변수의 개념으로 확률을 표현해서 확률 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럼 확률을 이렇게 표현한다. probability. 여기서 P는 probability, 확률을 이렇게 얘기하죠. probability, 확률 변수 X가 0가 될 확률. 이런 의미가 되겠죠. X equal 0 probability. 그러니까 X가 0일 확률은 몇 가지? NN인 경우잖아요. 그죠? NN. X가 0으로서 취하는 값. 그래서 X가 0일 확률은 네 가지 중에, 표본 공간 네 가지 중에 NN인 경우. 그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표현식이에요.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표현해서 확률을 표시하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가 1일 확률은 DN이나 ND가 되겠죠. 두 가지 사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니까 2분의 1 확률. 그 다음에 x가 2일 확률은 불량품이 두 개 나올 확률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그렇죠? NN인 경우 네 가지 중에. 그래서 확률 4분의 1, 4분의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0, 1, 2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해서 표시해 준 겁니다. 이게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를 요 예제를 가지고 하나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죠? 확률 변수는 양적 자료에 대해서 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죠? 확률 변수는 양적 자료, 즉 이산형과 연속형에 대해서 확률 변수를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해 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산형 확률 변수. 카운터 가능한 거. 예를 보면 10번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해서 1의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를 그죠? 실험해 봤다. 이 경우에 확률 변수는 X로 정의하거나 알파벳 대문자로 정의하고 그럼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0번 던졌을 때 1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X는 0부터 그죠?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은 0부터 10번 다 1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대 10까지 숫자로 표현할 실수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0, 1, 2, 3, 4에서 10까지의 가능한 실수값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확률 변수를 라지엑스 표현했고 그것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실수값은 0에서 10까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속형 확률 변수. 예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금의 양을 조사해 봤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월간 또는 연간 금의 양. 요거는 양적 자료 중에서도 연속형이니까 보통 연속형 확률 변수를 정의해요. 알파벳 대문자 X로 정의하지만 이건 연속형입니다. 그죠? 연속형 자료. 그래서 보통 연속형 자료의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보통 이렇게 구간으로 정의해요. 이산형 확률 변수의 경우는 카운터 가능한 자료니까 0, 1, 2 몇 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연속형 확률 변수는 이렇게 인터벌 구간으로서 실수값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정의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금의 양이니까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집합, 실수 공간으로 확률 변수 라지 x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예를 살펴봤습니다. 이산형인 경우, 연속형인 경우, 확률 변수의 정의.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확률 분포에 대한 정의예요. 확률 분포. 확률 분포를 영어로 probability distribution. 우리말로 확률 분포죠. 확률 분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를 정확히 살펴보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대해 확률적 구조의 합이 1인 양수로 표현한 거.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에 이런 겁니다. 위에 예에서 보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은 두 제품을 실험하는 실험에서 x는 0, 1, 2.
이렇게 가능하죠. 그러면 확률 분포라고 하는 정의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요 0, 1, 2라고 하는 요 예에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의 확률들을 대응시켜주고 x가 0일 때 4분의 1 확률,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의 확률들을 구해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의 모든 확률들을 구해서 그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표현해주면 그걸 확률 분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의 확률들을 구했죠. 가능한 확률을 다 구해서 요 확률을 다 구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확률 변수 취할 수 있는 건 0, 1, 2니까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실수값의 확률을 다 구해서 이걸 다 더해주니까 합이 1이 되죠.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합이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두 제품의 불량품을 판정하는 확률 실험의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확률 분포는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표현한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확률 분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 합이 1이 안 되면 확률 분포가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확률 분포 정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많이 쓰는 용어들이니까 요 네 가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이해를 요 예제 중심으로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는 확률 변수, 확률 분포의 예입니다. 예를 가지고 하나 더 살펴보면 확률 실험, 즉 랜덤 익스피리언스, 확률 실험. 보통 통계학에서 주로 다루는 실험은 확률적 실험을 말하죠. 실험의 결과는 모두 알고 있고 막상 마치려면 마치지 못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실험할 수 있는 거. 요거를 확률 실험이라고 4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확률 실험의 결과로 얻어진 사건들을 가지고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 정의하고 활용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는 이렇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10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1000세대의 아파트 단지에서 세대별로 가정에 몇 대의 TV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실험을 했다. 그럼 이때 확률 변수는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죠. 라지 X를 한 가정의 TV 소유 대수, TV 수, 한 가정이 갖고 있는 TV의 수, 요거를 확률 변수 라지 X로 정했어요. 그래서 1000세대 실제 조사를 해봤겠죠.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세대도 있고 최대 세대까지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X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1, 2, 3 이렇게 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빈도표를 정리하겠죠. 이거는 TV 몇 대 몇 대 갖고 있다라는 실험이니까 카운터 가능하죠. 카운터 가능한 이산형 확률 실험이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한 라지 X는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일단 도수 분포표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도수 분포표. 그래서 TV 보유 대수를 확률 변수 X로 놓고 1000세대 다 조사했더니 0에서 3까지 하나도 갖고 있지 않거나 세대까지가 최대 맥스더라. 그래서 0, 1, 2, 3 이렇게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써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제 1000세대에서 조사를 했겠죠. 빈도로 정리가 되겠죠. TV를 하나도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10가구, 한 대를 소유한 가구는 840가구, 두 대는 145가구, 세 대 5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1000가구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빈도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걸 도수분포표라고 그랬죠. 네. 도수분포표를 만들어서 결국 확률 분포를 여기서 만든다는 개념은 이산형 자료인 경우에는 그죠? X가 취할 수 있는 정수값들 카운터 가능하니까 정수값이겠죠. 그죠? 실수값 중에서 정수값 0, 한 대, 두 대, 세 대 각각 빈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럼은 도수분포표에서 상대 도수를 구하죠. 상대 도수. 그래서 각각의 도수를 전체 빈도 1000으로 나누어서 백분율, 즉 상대 도수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0.01, 0.68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상대 도수를 정리하면 합이 당연히 1이 되겠죠. 1000으로 나눠서 백분율로 나타낸 거니까.
이때랑 도수분포표에서의 상대 도수가 확률의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확률의 합이 각각 x가 취할 수 있는 0, 1, 2, 3에 각각 확률들을 구해서 합이 1이 되는 표가 이게 도수분포표네요. 그죠? 예. 도수분포표를 만든다는 거는 확률 분포를 만드는 개념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 도수 분포라고 그랬죠. 그죠? 예. 확률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도수분포표 상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별도로 확률 분포의 개념만 별도로 떼서 표현할 때는 x와 px로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확률 분포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값들을 쭉 나열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확률 값을 쭉 정리해서 합이 1이 되는 이러한 표를 정리한 것을 확률 분포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수 분포에서 확률 변수 x와 px, 즉 확률값, 확률을 계산한 값들을 정리해서 합이 1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확률 분포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페이지는 이산형의 지금 확률 분포를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보통은 확률 함수식으로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카운터 가능한 자료의 확률 변수를 함수로서 만들었을 때 그거를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표현해요.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영어로 PMF 함수라고 그래요. PMF. PMF는 뭐의 약자냐면 probability mass, 질량을 mass라고 하죠. 그러니까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러니까 우리말로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MF 함수, 이산형 확률 변수의 경우 카운터 가능한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또는 확률 함수를 PMF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보통은 fx 또는 px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네. 그래서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를 PMF 함수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그다음 이산형 확률 변수일 때의 확률 함수의 특징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 보면 첫 번째 fx는 0보다 크다. 확률이니까 그죠? 네, 확률 값이니까 fx는 0보다 큰 값이 되겠고 그다음에 확률 분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확률 함수가 확률 분포가 되려면 summation fx는 1이 돼야 돼요. 네.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한다는 얘기죠. i는 1에서 서멘션 무한대까지. 가능한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확률을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확률 분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확률 분포가 되려면 확률의 합이 즉 서멘션 fx가 다 1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이런 성질이 있다. x가 알파 베타 사이일 확률. 우리가 카운터 가능한 이산형 자료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에 앞면에 나오는 수에 관심이 있다. 그럼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10번 다 나올 수도 있죠. 0에서 10까지 되겠고. 이런 경우에 카운터 가능한 실험 확률 변수가 이산형이죠. 동전 10번 던진다.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카운터 가능한 실험이 되고 이산형 확률 변수가 되고 그때에 요 알파 베타를 내 관심사라고 내 관심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면이 3번 이상 5번 이하 나올 확률에 관심이 있다. 그럴 때 이렇게 3번처럼 3번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는 앞면 나오는 사건. 그런데 3번 이상 5번 이하면 알파는 3, 베타는 5가 되겠죠. 3번 이상 5번 이하 알파 3, 베타 5. 그럼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는 구간은 보통 정수값으로서 정의되겠죠. 카운터 가능하니까 3번 이상 5번 이하. 그러면 3번에서 5번까지를 확률을 다 더하겠죠.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세 번째 summation. i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fxi. 즉 방금 전에 얘처럼 3번 이상 10번 던지는데 동전의 앞면이 3번 이상 5번 이하 나올 확률. 그러면 3번 나올 확률, 4번 나올 확률, 5번 나올 확률을 각각 확률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확률을 더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 이산형 확률 변수 분포에서는 이렇게 알파, 베타 구간 확률은 다 더해 나가는 방식, 더해 나가는 확률을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간 안에서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앞에 볼까요? 앞에 TB 대수에서 이렇게 예를 하나 써놨네. TB 수가 2대 이상인 가구의 확률을 구하라. TB가 2대 이상.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확률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X가 2보다 클 확률. 그러면 이때는 앞에 예에서 보면 X가 확률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1, 2 쓰니까 X가 2 이상일 확률은 2하고 3을 더하면 되잖아. 3. 세대 이상은 1000세대 중에 세대 이상 넘어가는 세대는 없으니까 없는 거고. 그러니까 2대 이상이다라고 하면 2대인 경우 세대인 경우를 더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때 알파 값은 2고 베타 값은 3의 의미가 되겠네요. 2 이상, 2대 이상이지만 세대까지 존재하니까 2대 이상 세대 이하일 확률. 알파는 2, 베타는 3이 되는 경우에 요 식에 넣고 계산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뭐입니까? 2대 세대, 2대일 확률 14.5%, 세대일 확률을 0.5%니까 15%. 요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5% 확률 0.15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4페이지 요거는 확률은 0.15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5페이지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 결론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확률 분포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공정한 동전을 동전을 두 번 토스하는 실험을 한다. 그럼 동전 두 번 토스할 때 앞면을 헤드, 뒷면을 테일을 헤드 테일로 놓는다면 동전 두 번 던지니까 2의 2승 네 가지의 가능한 조합으로 표본 공간이 정의될 거예요. 그래서 HH, HT, TH, TT 이렇게 표본 공간이 정의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확률 분포를 만들 때 확률 변수 앞에서 확률 변수를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알파벳 대문자 X로 표현해주고 요거를 이해하기 좋게 서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기호로는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하고 이렇게 서술해주면 되겠죠. 동전의 앞면에 나오는 수를 확률 변수 라지 X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러면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은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실수 영역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확률 분포를 만들 수 있으니까. 확률 변수 X를 동전의 앞면에 나오는 수로 정했다.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1, 2가 되겠죠. 동전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최대 두 번 나오겠죠. 두 번 던지는 실험이니까. 그래서 확률 분포를 이제 이렇게 표로 만들 때 X 확률 변수를 정해주고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을 이렇게 나열해주고 그다음에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요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확률 값을 직접 구해서 표로 합이 1이 되도록 이렇게 분포표를 만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x가 0일 확률은 x가 0일 때 px 즉 probability 확률 px는 4분의 1이죠. x가 1일 때 px는 2분의 1. x가 2 값을 취할 때 확률 px는 4분의 1이 되고 그 합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전 두 번 던질 때 앞면 나오는 사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본 것이다.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서 확률 분포를 정의한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그림으로서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그죠? 네, 보면 요 표를 이렇게 시각화시킨 거죠. 오른쪽 그림은 x축은 x값이 취하는 값, 정수값들, y축은 확률, px 그죠? 이렇게 px로 정했잖아요. px 확률 값으로. 그래서 x값에 대해서 y축은 확률 px로 이렇게 정의해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0일 때 4분의 1,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 이렇게 해서 요 막대의 그죠?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하나의 직선으로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확률의 정도를 막대의 크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PMF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확률의 정도, 확률의 크고 낮음을 이렇게 막대의 매스, 질량, 막대의 높이 정도로서 확률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그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까 probability mass function, PMF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mass 질량은 확률 질량 함수. 요거는 각각의 확률들을 막대의 높고 낮음에 그런 형태로 표현했다고 해서 mass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로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세 번째 확률 함수를 여기 이제 오타가 하나 있네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이산형 자료의 확률 함수는 확률, 그죠? 요 질량 함수, 밀도를 질량으로 바꿔놓으세요. 확률 질량 함수, 영어로 PMF 함수. 그래서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 요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확률 분포를 확률 함수로,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로서 표현해 줄 수도 있다. 이게 확률 함수로 표현했지만 이거는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와 2일 때 확률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가 0, 2일 때 4분의 1, x가 1일 때 2분의 1. 그 위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는 0. 이렇게 해서 위에 확률 분포를 확률 함수, px의 확률 함수로서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확률 함수로 이렇게 써놓은 거, 확률 함수를 이렇게 정리한 거는 우리 확률 분포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예제 다음 고장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각 확률을 구하라. 그래프로 나타냈고 봐봐요. 밑에 여기는 뭐 예전에 생각했지만 어떤 특정 대리점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했을 때에 그 제품의 고장 횟수를 확률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주당 고장 횟수. 제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된 제품에 일주일에 몇 번 고장 나는지를 카운트했다. 그래서 X는 고장 횟수를 나타내고 총 주당 고장 횟수를 몇 달에 걸쳐서 조사해 봤더니 0에서 5까지 가더라. 한 번도 고장 나지 않은 것에서 최대 5번까지 고장 난 거로 조사가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PX, 그 다음에 요 X값에 대해서 확률 값들을 쭉 계산해서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그래서 하나도 고장 나지 않은 확률은 0.05, 5번 고장 나는 확률이 0.1. 이렇게 해서 요 PX 확률, X에 해당되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다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고장 횟수, 어떤 대리점의 제품의 고장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놨고 이것을 그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PX로. 막대 그래프로 확률 분포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0일 때에서 X축의 0일 때에서 5까지의 각각의 확률을 막대 높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시각화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로 또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함수로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확률을 뭐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간단히 한번 볼까요? 정확한 2회 주당 2회 고장날 확률. 이거는 정확하게 몇 번 고장난다. 이거를 포인트 확률이라고 그래요. 몇 번 이상 몇 번 이하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구간 확률이라고 그래요. 하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정확히 몇 번 고장난 확률, 그럼 포인트 확률. 딱 점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처럼 0회에서 2회까지 고장난 확률. 0번 이상, 2번 이하. 요거는 구간으로 주어져 있죠. 몇 번 이상, 몇 번 이하. 그거를 보통 구간 확률, 누적 확률. 여기다가 누적 확률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누적 확률 또는 구간 확률. 정확한 하나의 점에서의 확률은 포인트 확률. 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정확히 두 번 고장난 확률은 0.3이네요. 바로 이렇게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놨으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두 번째 0, 2회. 그러니까 0, 1, 2 요 세 개의 확률 다 더하면 되죠.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는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는 구간 확률은
각각 다 도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설명했던 거예요. 4페이지에서 이산형 확률 분포 함수에서의 성질이죠. 세 번째. 구간, 알파, 베타 구간 확률은 각각의 확률들을 구간에서 더하면 된다. 여기 구간이라고 하지만 카운터 가능한 자료죠. 이산형이니까. 각각의 구간 정수, 구간이지만 정수예요. 정수값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0, 1대 확률, 1일 대 확률, 1대 다 더하면 되죠. 0.05 더하기 0.1, 0.4, 0.4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회 이상 고장날 확률. 2회 이상이랬으니까 그렇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고장난 확률. 적어도 한 번 이상 고장난 확률은 1, 2, 3, 4, 5를 다 더해야 되겠죠. 이때 확률 분포는 확률의 합이 1이니까 네 번처럼 네 번째처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에서 배웠던 여사건의 개념으로 구하면 더 쉽겠죠. 적어도 1의 고장난 확률은 여사건 개념으로 그죠? 구하면 어떻게 돼요? 1에서 빼는 식으로 구하겠죠. x가 p x 이꼴 얼마? 그렇죠. 0일 확률을 빼면 되겠죠. 0. 그렇죠? 네. 전체 확률에서 x가 0일 확률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1 전체 확률 1에서 한 번도 고장나지 않을 확률. 즉 x가 0일 확률을 빼주면 적어도 한 번 이상 고장날 확률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에서 x가 0일 확률 0.05를 빼주면 0.95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는 또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더 편리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네. 그다음 연속형 관련돼서는 2교시에서 진행할게요.